평화롭던 캠핑장에 7명의 남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에 취해 캠핑장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캠핑장 사장님의 딸 미령이 남성들을 모두 제압하고 남성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가는데요. 사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조교 출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맑은 계곡물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곳에 자리한 작은 캠핑장이 있습니다. 산골 가족 캠핑장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 정미령은 오늘도 변함없는 아침을 맞고 있죠. 미령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캠핑장 곳곳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미령아, 오늘 예약 손님이 몇 팀이나 온다고 했지? 아버지 정태수가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물으십니다. 8팀이요.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고 대학생들 한 팀도 있어요. 미령의 대답은 언제나 간결하고 정확했죠. 어머니 김순자는 매점에서 라면과 음료수를 정리하며 우리 딸이 관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손님들이 다들 칭찬하더라고 흐뭇해하십니다. 저녁 후 이곳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째. 미령은 부모님과 함께 이 캠핑장을 운영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정신의 딸 미령이일 뿐입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하며 가끔 등산객들이 길을 잃었을 때 산속 구석구석까지 아는 듬직한 딸로만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이라는 것을, 그것도 그 어려운 조직에서 유일한 여성 저격 조교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녀의 과거는 캠핑장 관리 사무실 서랍 깊숙이 보관된 제대 증서와 몇 장의 사진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첫 번째 손님 가족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온 4식구였는데 아이들이 계곡물을 보자마자 신나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여기 물고기도 있어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미령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응, 있어. 조용히 하면 작은 물고기들 볼 수 있을 거야. 미령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부드럽게 답했어요. 오후가 되자 캠핑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죠. 미령은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점검하며 손님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겼어요. 토요일 오후 3시경 캠핑장 입구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미령은 관리 사무실에서 나와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7명이 내렸는데 뭔가 일반적인 캠핑객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여기가 산골 가족 캠핑장이 맞나요? 그들 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에선 예의보다는 건방진 느낌이 묻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미령이 차분하게 응답했지만 그들의 시선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죠. 아니요, 그냥 자리 있으면 쓸게요. 돈은 현금으로 줄 테니까. 남자는 미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킥킥거리며 뭔가 수상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미령은 직감적으로 이들이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문신, 말투, 그리고 은근히 드러나는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직 냄새를 풍겼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가족 캠핑장이라 조용히 이용해 주셔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미령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도 가족이야. 친한 형제들이니까 문제 없지? 리더는 동료들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할 수 없이 미령은 그들에게 캠핑장 한쪽 구석자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다른 가족 손님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짐을 풀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텐트 대신 대형 타프만 치고 불법 전열기구들을 여러 개 꺼내 놓더니 음악을 크게 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거나 차 안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미령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정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령아,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니?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미령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랑 관리 사무실에 계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해가 저물어 가자 그들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고성방가를 하고 다른 캠핑객들이 지나갈 때마다 시비를 걸듯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령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장갑을 끼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자 미령은 천천히 그들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가족 캠핑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실례합니다. 미령이 다가가자 7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한 그들의 눈빛은 더욱 불순했고 리더 격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오, 미인 사장님이 직접 오셨네. 뭔 일이야?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시고 다른 손님들께 피해주지 않게 조용히 해주세요. 미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음악 볼륨을 더 높였어요. 야, 여기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왜 이래? 사장 아저씨는 어디 가고 딸내미가 나서서 잔소리야? 그 한 명이 일어서며 미령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지만 미령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기는 가족들이 와서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미령이 재차 요청했지만 남자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형제끼리 와서 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리더가 술 냄새를 풍기며 미령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기 관리는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깡마른 여자가 나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순간 미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음악 소리 줄이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야, 이 여자 진짜 웃기네. 한 명이 동료들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잖아. 돈 냈는데. 왜 이래? 그리고 혹시 외로우면 우리랑 같이 놀까? 다른 남자들이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미령을 둘러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령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장갑을 빼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관리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더 큰 소리로 웃고 농담을 했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미령은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장갑 한 켤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UDT 시절 항상 착용했던 전술용 장갑이었죠. 밤 9시가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7명의 남자들은 이제 대놓고 다른 캠핑객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울에서 온 4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들 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다가가서 야, 밥 맛있어 보이네. 우리도 좀 나눠 먹자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한데 저희 가족 식사라서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남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인심 없게. 캠핑 와서 이웃끼리 나눠 먹는 거지. 그러더니 멋대로 가족의 테이블에 앉으려 했어요. 그 순간 7살 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남편에게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요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것도 모자란 듯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애 보채네, 시끄러워. 애 키우는 거 봐서는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은데? 라고 비꼬기 시작했어요. 다른 캠핑장 손님들도 하나둘씩 텐트 안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 그룹은 아예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노부부는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들 중 문신이 가장 많은 남자가 일어서서 다른 텐트들을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인심이 없어? 우리 술값 좀 보태줄 사람 없나? 그는 각 텐트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죄송하지만 저희는 라고 말하려다가 그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남자는 비웃으며 그럼 됐어. 근데 밤에 시끄럽게 해도 신경 쓰지 마. 우리 놀 거니까. 라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태수가 상황을 보다 못해 나타났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자신의 캠핑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손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리더격인 남자가 비웃으며 정태수에게 다가갔어요. 드디어 사장님이 나오셨네. 근데 할아버지, 여기서 장사하려면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왜 차별 대우 받아야 해? 차별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을 배려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조용히. 정태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그를 둘러쌌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도 성인이고 돈 벌어서 여기 놀러 온 건데. 한 명이 정태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으로 금지된 일하는 거 아니잖아. 음악 틀고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70이 넘은 노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고 이를 본 어머니 김순자가 황급히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다치신 건 아니죠? 야, 할머니도 나왔네. 가족 총출동이야? 남자들이 더 큰 소리로 웃으며 김순자에게도 비꼬는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배고픈데 뭐 좀 해줄 수 있어? 돈 낼 테니까. 라면이라도 끓여줘. 김순자는 무서워서 남편 뒤로 숨었고 정태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7명의 젊은 남자들 앞에서 무력감만 느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김순자의 팔을 잡으려 하자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손 떼세요. 정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오, 할아버지가 화를 내네. 그럼 우리랑 한판 붙을 거야? 그들은 노부부를 완전히 둘러싸고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캠핑객들은 모두 차 안으로 피하거나 텐트 안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런 산골에서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최소 30분은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리 사무실에서 미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용 장갑을 끼고 있었고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거든요. 부모님께서 손을 떼라고 하셨습니다. 미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어요. 남자들이 그녀를 보고 킥킥거리려 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 미인이 또 나왔네. 근데 언니, 그 장갑은 뭐야? 설마 우리랑 싸우려고? 리더가 비웃으며 말했지만 미령의 눈빛을 보자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본 어떤 여자의 눈빛과도 달랐거든요. 미령은 대답 대신 조용히 캠핑장 메인 전원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메인 스위치를 내렸어요. 순간 캠핑장 전체가 정전되었고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산속의 밤은 도시와 달리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캠핑장이 완전한 어둠에 잠기자 남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불이 꺼져? 리더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의 밤은 도시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주변 건물의 불빛도 없는 순수한 자연의 어둠이었죠. 핸드폰 플래시 켜, 빨리. 누군가 외쳤고 7개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플래시는 오히려 그들의 위치만 드러낼 뿐 주변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어요. 플래시 범위 밖은 완전한 암흑이었거든요. 야, 다들 뭉쳐.
등을 맞대고서 리더가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마치 이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이었죠. 미령에게 이런 완전한 어둠은 오히려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UDT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야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적외선 고글 없이도 소리와 공기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방의 체온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야, 여기 어디 있어? 장난치지 마.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미령이 움직였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움직이는 그녀의 발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접근했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장 큰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미령이 그의 목 뒤 급소에 정확한 일격을 가한 거예요. UDT에서 배운 격투 기술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즉시 무력화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떼수야, 떼수야. 동료들이 쓰러진 남자를 찾아 플래시를 비췄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뭐야, 이거 뭐야? 공포가 그들의 목소리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령은 이미 다음 타겟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플래시 불빛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완벽한 안내등 역할을 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였거든요. 두 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뭔 일이야? 대수 어디 갔어? 그때 그의 뒤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려는 순간 미령의 손날이 그의 목 뒤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퍽. 또 두 번째 플래시가 땅에 떨어져 굴러갔고 또 한 명의 비명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비명조차 길지 않았어요.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즉시 의식을 잃었거든요. 이게 뭐야?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남은 5명이 서로에게 바짝 붙어서 플래시를 사방으로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서로의 얼굴뿐이었어요. 미령은 완전히 어둠 속에 녹아든 상태였습니다. 미령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들을 관찰했어요. 공포에 질린 그들의 모습을 보니 UDT 시절 받았던 심리전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공격보다 심리적 압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야들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셋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나가자. 이거 뭔가 무서워. 하지만 리더는 아직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뭐가 무서워? 여자 하나가 뭘 어쩐다고. 그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령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캠핑장 곳곳에 비치된 작은 돌멩이들을 이용해서 소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의 반대편에서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있어. 네 번째 남자가 소리치며 그쪽으로 플래시를 비췄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령은 반대편에서 조용히 접근해서 그를 제압했어요. 퍽. 세 번째 플래시가 꺼졌고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의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이거 진짜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 그냥 도망가자. 하지만 어둠 속에서 도망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들은 이 캠핑장의 지형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반면 미령은 3년간 매일 이곳을 관리하며 구석구석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미령은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섰습니다. 남은 4명 중 가장 겁에 질린 남자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톡 건드렸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지만 이미 미령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힌 그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이제 3명만 남았습니다. 리더와 2명의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죽는 거 아니야?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그냥 경찰 부르자. 하지만 핸드폰은 산속이라 신호가 약했고
게다가 이 상황에서 전화를 걸 여유도 없었습니다. 미령의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5번째 남자가 쓰러지자 리더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붙자. 그가 어둠 속으로 소리쳤지만 미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 주변에서 작은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돌멩이 굴러가는 소리, 저기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미령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리더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우리 그냥 놀러 온 거라고. 그 순간 미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분께 손을 대고 무서워하는 아이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게 놀이였다고요? 리더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완전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든 플래시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6명의 동료들만 보였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와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어둠 속에서 미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이제야 정신이 드시는군요. 미령이 천천히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플래시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검은 전술 장갑을 낀 손, 그리고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경험한 전문가의 모습이었죠. 당신들이 누구 소속인지 알고 있어요. 미령이 말했습니다. 문신 위치, 말하는 방식, 그리고 행동 패턴을 보니 대충 감이 오더군요. 어느 조직 말단이겠죠? 리더는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장난이었어요, 진짜로. 장난이었다고요? 미령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분께 손을 대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보고도 계속 행패를 부리는 게 장난이었다고요? 그 순간 리더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형님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령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민수야. 일 잘 끝났어? 그 전화기 너머에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숨소리만 핸드폰 너머로 전해졌죠. 미령이 손을 내밀었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미령은 전화를 받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골 가족 캠핑장을 운영하는 정미령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누구야? 우리 애들 어디 갔어? 당신 애들은 지금 모두 잠들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곳에 보내지 마세요. 특히 가족들이 있는 곳에는 말이에요. 미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야, 뭔 소리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곧 저를 알게 될 겁니다. 미령이 전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당신 조직에서 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음 날 아침 조직의 상급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미령, 전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 조직 내 유일한 여성 저격 조교였으며 서울 강남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에서 현직 형사들과 협력했던 인물이라는 정보가 나왔거든요. 이거 완전히 잘못 건드린 거야. 조직의 간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UDT 출신이라고. 그것도 저격 조교였다고. 그들은 즉시 캠핑장으로 사람을 보내 의식을 잃은 7명을 조용히 수습해 갔어요. 민수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조직 사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던 간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야, 내가 누구한테 덤볐는지 알아? 민수는 아직 목 뒤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고개도 돌릴 수 없었죠. 그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하나씩, 마치 유령처럼. 정미령, 전직 UDT야. 간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놈들이 건드린 건 그냥 캠핑장 딸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였다고.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급에.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의식을 되찾았지만 모두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급소를 노린 일격으로 기절했다가 깨어났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존심과 조직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졌죠. 앞으로 그 캠핑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간부가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우리가 한 여자한테 7명이 순식간에 당했다는 소문이 나면 조직 체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날 밤 캠핑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미령은 메인 전원을 다시 켜고 흩어진 의자들과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다른 캠핑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소란스러운 무리가 조용히 사라진 것에 안도했죠. 아버지 정태수가 미령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령아,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미령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 김순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령아, 혹시 다치거나 한 건 아니지? 미령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전혀요. 괜찮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의 딸 미령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지만 캠핑장에서 일어난 소동이 그녀가 나타난 후 조용히 해결되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마을 이장 박기웅이 정태수를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수야, 미령이가 젊어서 뭔 일 했던 거야? 그날 밤에 7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던데. 하지만 정태수도 딸의 정확한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글쎄, 군대에서 좀 특별한 부대에 있었다고는 하던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정태수가 대답했지만 박기웅은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캠핑장 온라인 후기 게시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밤 캠핑장에 있었던 손님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후기를 남겼거든요. 산골 가족 캠핑장은 정말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웠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세 조용해졌어요. 사장님 가족분들이 정말 든든하신 분들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와도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곳이네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 후기를 본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 관리가 정말 철저한가 보네요.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영숙 할머니도 미령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미령아, 너 정말 대단한 애구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이 평화로워진 게 다 내 덕분인 것 같아. 하지만 미령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할머니.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김영숙은 그런 단순한 부탁으로 7명의 건달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젊은 캠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산골 가족 캠핑장은 진짜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번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왜 안전한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안전해요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마을 파출소의 김정호 순경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에 이 지역에서 가끔 발생하던 소소한 사건들이 최근 들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뭔가 달라졌는데 그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캠핑장을 찾는 손님들의 성향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가족 단위의 정말 평화로운 캠핑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여기는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후기를 남겼어요. 미령은 이런 변화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미령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캠핑장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가을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고 계곡물 소리가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연못가에 앉아 낚시를 준비하던 미령에게 7살 정도의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한 가족의 막내딸이었어요. 언니,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응, 조용히 하면 잡을 수 있어. 미령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물고기들도 무서우면 숨거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령 옆에 앉았어요. 언니는 무서운 거 없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서운 건 있어.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미령이 말을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해지는 순간이야. 그게 가장 무서워.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수민아, 언니 낚시 방해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같이 앉아 있으니까 좋네요. 미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기 정말 평화로운 곳이네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야죠. 여기는 가족들이 편안히 쉬는 곳이니까요. 미령의 대답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저 친절한 인사치레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전 10시경 정태수가 미령을 찾아왔어요. 미령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서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못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은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령아, 그날 밤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미령은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군대에서 좀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날 밤에, 네, 그들이 선을 넘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었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미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딸의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미령아,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이제 더 안전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미령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캠핑장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흘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대화,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